Previous on HD Korea. 오늘은 특별히 그 사열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한번 해볼까. 한의학에서 쓰는 재밌는 기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맥과 사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계되어 있죠. 그죠? 의학이라는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모든 의학에서는 사실 사열법이 있었습니다. 사열법이라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드라마틱하다고 할까요? 제대로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사열법 중에 하나가 고항사열입니다. 동양에서 몸을 보는 시각과 서양에서 몸을 보는 시각이 틀린데 사실은 어느 접점에서는 어느 한켠에서는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사실 고항열을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숨도 편하게 쉬지고요. 두근거리던 심장의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깔아앉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또 고항열하고 가장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혈이 뭡니까? 여기 있는 대포혈이죠. 그렇죠? 대포혈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멋있는 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대포혈에 관해서도 하겠지만 사열법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또 많이 쓰는 게 격수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격수혈은 여러분 그야말로 격이라는 그죠? 예. 격수혈이라고 있는데요. 이 격수혈 부위는 보통 사실은 격수혈로 고정시킬 필요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이게 격자가 어떻습니까? 횡격막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횡격막이 우리가 움직이는 전체적인 부위가 T7번에서 T12번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격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전체적인 부위죠. 그래서 그런데요, 이 격수혈은 뭡니까? 여러분들 속이 안 좋다, 체했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또는 위경련이 심하게 일어난다 이럴 때 정말 놀랍게도 이 격수혈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격수혈에 사열을 시키고요. 보항을 붙여 놓는 것만 해도 굉장히 쉽게 보항을 붙여 놓고 심호흡을 시키면 보항에 붙인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서요. 호흡을 시키면은 금방 그 경련이 가라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뭡니까? 위가 아파서 막 힘들어 할 때 격수열에서 사열을 하고 나면 금방 가라앉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양 의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출혈입니다. 출혈과 사열은 틀린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출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태를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피를 뽑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터부시 되거나 또는 굉장히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동양의학에서 사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요. 또는 규범화되어 있고요. 또는 오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사열이라는 것들이 아주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규율 속에서 정해진 거죠. 또 사회를 통해서 또 신경학적으로도 영향을 주고요. 또는 어떻게 이런 것처럼 근육학적인 영향도 주고요. 어느 부위에서 사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신경학적인, 근육학적인 이런 뭡니까? 또는 구조적인 또는 흐름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양 의사들이 생각하는 사열하고는 많이 틀리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열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사열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예. 사열요법이라고도 하죠. 그죠? 사혈요법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자락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자락 그죠? 예. 락을 뭡니까? 찔러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예. 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과거에는 그냥 사열요법이라고 많이 표현했고요. 최근에는 자락요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자락요법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는 동시 선생님뿐만 아니고요. 여기 제가 갖다 놨습니다만은 장종정 선생님의 유문사친이라는 책입니다. 이분 이 임상을 보면 드라마틱하죠, 그죠? 예, 대표적인 뭡니까? 한토와 삼법의 대가죠, 그죠? 저는 이분 임상한 책을 보면서 또는 유문사친 책을 보면서 희열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열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 책이나 다른 사열 책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열에 대한 기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수혈 뭐하고 뭐 정형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그 영혈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죠? 영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영혈의 의미는 색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색이라는 것은 결국 인체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는 것들은 의문이 생기는데, 그죠? 보통 사회의 어떤 범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색깔이 변할 때까지 정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선생님들한테도 보통 우리 세미나 할 때도 사회를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됩니까 할 때 색이 변할 정도로 해야 된다. 무슨 색일까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앞면에 혈색이 변한다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혈의 색깔이 많이 나타나는 부위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저는 사회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조금 뭐 몇 방울 뽑고 또는 뭐 겨우 뭐 조금 뽑는 게 이런 거는 저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는 정말 은발의 오줌 누기 정도 수준이죠. 근데 실제로 어떤 사열의 대가의 책들을 보면은 정말 보통 일반 우리 동양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사열을 하는 수준을 넘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또 책 있죠. 또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그 왕수진 선생님의 따님이 이제 왕수진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사열의 대가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정말 사열 하나로 만병을 고치시는 분인데 그분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따님이 이제 어머님의 요런 책입니다. 예, 요것도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제가 이 책은 공부할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랑요법이라고 할 때 이 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사열요법보다는 자랑요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의학화된 용어 같죠, 그죠? 사열요법 하면은 좀 민간에서 쓰는 그런 것들도 뭐 섞인 느낌이고요. 자랑요법 하면은 한의학의 12경락 체계나 뭐 기경팔맥 체계에 정확하게 맞춰서 보통 룰이 있는, 그죠? 룰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쓰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이든 어떤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력의 영향이나 사열요법이라 자랑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중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꼭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 어떤 혈이라는 것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입니까?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죠? 어떤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지말단에, 그죠? 사지말단에, 그죠? 그죠? 말단에 뭡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혈액의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들 폐쇄순환계입니다. 폐쇄순환계죠. 그죠? 그래서 어떤 폐쇄순환계라는 것은 반드시 압이 생깁니다. 압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죠? 밀어주는 압력, 그 밀어주는 압력과 중력의 어떤 서로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곳에서 폐쇄순환을 뚫어주는, 즉 뭐 잘하기 그런 거죠. 이 폐쇄순환된 이런 공간에서 어느 한쪽이 뚫혔을 때 전체적으로 압력이 변하는 거죠. 그죠? 압력이 변하고 중력의 영향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치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폐쇄순환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 만들어지는 폐쇄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항상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 가까울수록 뭡니까? 예, 압력이 세지고 멀리 갈수록 압력이 약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폐쇄순환계로 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혈액이라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의혈이라는 개념들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죠. 그죠? 사실은 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 흔히 죽은 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혈인데요. 실제로 의혈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정체되었다고 표현을 하면은 이제 정체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중력이나 압력이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죠? 유체역학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 압력이 아주 모자라서, 또는 구조적인 게서 어떤 정체되어 있는 혈액, 필요 이상 어떤 고여 있는 혈액, 이런 것들을 의혈이라고 하지, 우리가 보통 죽은 피라고 개념을 잡는 것은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락요법을 사용할 때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뭐 이건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혈라고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 혈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의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체된, 뭐 아주 정적인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혈이라는 것은 뭡니까? 흐름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혈이라는 것은 피의 관점이고요. 혈이라는 관점은 뭡니까? 혈관에 관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사혈요법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중력, 그 다음에 폐쇄순환계이기 때문에 생기는 폐쇄 공간에서의 압력,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 23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지창침법입니다. 지창침법이라는 게 하는데, 지창침법에서 지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지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입이 있으면은 사실 여기가 지창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지창을 이해를 하시려, 지창을 이용해서 한 20몇 가지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면장애하고 냉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지창혈로 거의 다 정리가 다 되죠. 자, 그런데 이 지창혈을 이해하려면은 반드시 신경학적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하겠지만 이 지창을 신경학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우리가 혈자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사열 또는 자락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서양의학 이 동양의학을 바라보는 눈 또는 우리가 죽은 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대가들이 또는 또 우리 사열요법 중에 많죠. 금진오객도 있고 내영양혈 사열, 심지어는 항문사열 여러 가지 어떤 독특한 사열법들이 있죠. 또는 어떻습니까? 좀 이걸 사열에 들어간지는 분류는 하기 어렵지만 그 상안검에 있는 그 점막에 사열을 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아주 독특하게 또 여러 가지 사열법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과연 사열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봐야 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사열법들이 너무나 많죠.